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임한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명을 철회한 거라며 교묘하게 또 말장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인사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명을 철회했다는 거죠. 또 언론들은 이를 받아 낙마라는 말로 거들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번 정순신 사태는 사임한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인사 추천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대통령실은 즉각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곳곳에서 대통령실의 정리 안 된 입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명 철회라고 했다가 또 사의를 수용한다는 말을 하는 등 정신이 없었는데요. 한심하기만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공식 임기 시작 전이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대통령실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사명령 취소는 말 그대로 인사를 취소하는 거고 사의는 그 직을 이미 맡았고 그 직을 관둔다는 의미인데요.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이번 사태를 서둘러 진화하기에 바쁜 대통령실 모습이 애잔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결론을 내놓은 건 언론 보도 이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통령 책임론까지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의는 엄밀히 말하면 경찰의 승리로 보여지는데요. 검찰, 니들만 캐비넷이 있어? 우리도 캐비넷이 있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 조직의 2인자를 검찰 출신, 그것도 윤석열 사단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기를 앉히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전직 검사가 경찰 지휘부에 임명되는 건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었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당연한 결과인 건데요. 이건 100% 경찰의 작품인 거죠. 정 변호사들의 과거 학교 사건에 소송까지 벌이며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었는데요.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면서 안 그래도 논란이 컸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25일 오전까지만 해도 자녀 학폭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시 검찰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판사 출신의 연수원 동기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담당 교사마저 반성하지 않는 아이의 뒤에는 부모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의 아들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벌인 희대의 학폭 소송전이 전 국민을 경악시키고 만 거죠. 왜 이 사건이 희대의 학폭 사건인지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폭 가해자, 즉 자신의 아들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소송전을 계속 벌여 판결을 지어내 결국 대학에 합격시킨 건데요. 그것도 서울대 철학과의 말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이 어떻게 재판부에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며 대법원 행정소송까지 가야 했는지, 누가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판결을 늦췄는지 반드시 진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판결 지연으로 정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한 거죠. 아빠가 검사라는 이유로, 또 재판부와 어떤 커넥션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희대의 학폭 사건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 수사본부장으로 발탁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는데요.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갖고서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를 향해서는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두고두고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2018년 유명 사립고에 재학 중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정 변호사 측은 오히려 전학 조치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마저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 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전학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했는데요. 1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1, 2심과 대법원까지 강제 전학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걸 1년이나 버티면서 아들을 서울대에 보낸 거죠. 검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판결을 지연시킨 겁니다. 대통령실이 정 변호사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전국 3만여 명의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는데요. 경찰청은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며 후임자 추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사생활이어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법무부 인사검증단 단장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와 한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혹시 여기에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개인적 친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또 검사를 경찰 조직 2인자로 꼽아 넣어 경찰 조직마저 소나기에 넣으려 했던 꼼수가 아닌지 저는 확증 편향적 판단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어찌됐건 이번 경찰 장악 시도는 실패입니다. 그러고 보면 경찰도 만만하게 볼 조직은 아닌데요. 아무리 검찰 독재 공화국이라고 해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